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남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종 폭염 저감시설 운영부터 취약계층 돌봄까지 무더위 속 현장 대응 상황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각 지역은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무더위 쉼터 731개소, 횡단보도 그늘막과 공원 안개 분사 장치 등 폭염 저감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쉼터에서는 냉방기기 가동 상태와 음용수 제공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작동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후온난화로 폭염이 이르게 시작된 만큼 시민들도 무더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게는 재난안전 문자와 마을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보성 주봉 경로당을 찾아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전남도는 경로당 9천여 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쉼터를 연장 운영하는 등 지역 맞춤형 폭염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재난도우미와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며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했습니다. 장단기 요양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까지 두루 갖출 예정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어르신을 위한 복합복지시설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는 서면 선평리 일원에 어르신의 여가와 건강관리, 치매 요양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북부복지타운을 건립합니다. 기공식에는 노광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원로단체, 시민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복지타운 건립의 첫 삽을 함께 떴습니다. 순천 북부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으로 조성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요양시설을 갖춘 공립노인쉼터와 여가 복지 프로그램 공간인 북부복지관으로 구성되며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과 고령화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북부권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뜻깊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리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타운이 준공되면 어르신 돌봄과 치매 예방, 여가 지원까지 한 곳에서 이뤄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정책 비전 투어를 통해 곡성을 전국 청년 농업인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과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곡성군청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곡성을 미래 농산업과 치유레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곡성이 고부가가치 농업과 생태레저, 자원, 풍부한 치유,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지라며 지역 특산물과 장미축제, 기차마을 등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곡성을 청년이 머무는 생명산업의 땅, 가족관광, 1번지로 키우기 위한 군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장미를 재료로 하는 6차 산업화 기반 육성, 섬진강 자원을 활용한 네포츠 시설 도입, 스마트팜 단지, 청년 농업인 정착 거점화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곡성이 전국 청년 농업 거점이 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남도는 행사에서 도민 제안을 직접 받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쪽지 건의 방식을 도입해 현장 소통의 진정성을 높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그럼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 광양 국가산단을 잇는 핵심 인프라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 필요성에 대해 강정일 도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전국에 계신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순신대교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는 두 지역 국가산단의 물류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데요. 먼저 이순신대교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순신대교는 2013년 2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총 길이가 2260m이고요. 주탑 간 거리인 주 경관장이 이순신 장군님의 탄생 연도인 154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탑 높이는 270m인 세계에서 8번째로 큰 현수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순신대교는 우리 광양 금호동을 지나서 여수시 묘도점까지 이어지는 광양과 여수 두 국가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산업물류의 핵심 통로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정말 거대한 대교인데요. 이 세계적 규모의 현수교를 현재까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재정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세계적인 규모의 현수교로 유지 관리에도 고도의 기술력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예산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보더라도 한 올해 80억 원을 포함해서 한 595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전부 다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가 그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전남 도민들은 이순신대교만이 아니라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의 필요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현 상황에 대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이순신대교를 포함해서 해당 구간은 현재 도로법상 지금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금 전남도와 그다음에 광양시, 여수시가 지금 분담을 해서 이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로는 단순한 그런 도로가 아니라 광양 국가산단과 여수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국가기관산업의 핵심 물류망입니다. 여수 국가산단만 보더라도 2022년에는 9조 4천억, 그다음에 작년에만 해도
3조 4천억 원에 대한 국세를 냈어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를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국세를 이렇게 엄청난 국세를 내고 있는데 아니 국가가 이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갖다가 이게 지금 지방정부가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세금은 다 가져가는데 그 아무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국도 승격하고 그다음 지정국도 지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국토부에다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오케이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캔슬시킨 겁니다. 국토부는 요구를 들어줬는데 기재부가 반대한 거죠. 이순신대교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으려면 향후 어떤 제도적 보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순신대교 안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그 행정협의나 예산 건의 수준을 넘어선 입법적인 보완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현재 우리 존경하는 권학엽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루속히 지금 통과가 돼야 되고요. 바로 이 산입법은 이 개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개정안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여수 국가산단과 같은 국가산단의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개정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민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는 강정일 도의원을 모시고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전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전남에서는 주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생활과 문화 전통을 살리는 다양한 지역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김채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흥에서 2025년 리그붐 페스티벌이 열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고흥 차범군 축구교실 수강생을 비롯해 전북 무주군 차범군 축구교실 수강생, 순천 주광선 FC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4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해 연령대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3개 구장에서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활기차고 진지한 모습으로 실력을 겨루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흥군이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개장 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지역인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은 전국 최초 주말형 관광시장으로 출발한 이후 2015년 한국관광의 별, 2016년 한국관광 백선, 2023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선정되는 등 성공한 전통시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의 김채은이었습니다. 선접해수를 몰래 배출하는 불법 행위가 바다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인의 경각심과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바닷속 생태계를 위협하는 선접해수에 대해 아시나요? 배 바닥에 고이는 이 기름 섞인 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해양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어선 일부는 여전히 이 폐수를 바다에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0건 이상,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이미 7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를 어선 선접해수 불법 배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그리고 수위에 따라 자동 작동되는 잠수 펌프를 이용한 배출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의 경각심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항만 안에서 고의로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는 단속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 쇼핑을 넘어 재미와 경험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통한 새로운 브랜드 소통과 마케팅 전략을 소개할 김선화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입니다. 브랜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과거에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홈페이지만 생각났다면 요즘은 팝업 스토어가 트렌드가 됐는데요. 오늘은 체험형 소비와 팝업 스토어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경험과 재미를 찾으려 합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젊은 세대들은 더욱 이런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죠. 과거 팝업 스토어는 신상품이나 한정판을 단기간 팔거나 남은 재고를 털어내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도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 고유의 매력을 보여주고 고객들과 깊이감 있게 소통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경험의 장소가 됐죠. 마치 브랜드가 직접 꾸며놓은 거대한 테마파크나 멋진 무대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디자인은 기본이고 브랜드만의 특별한 향,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 맛있는 음식, 직접 만져보는 제품까지 오감을 모두 만족시키는데요. 여기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까지 더해져서 방문객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즐기도록 만듭니다. 젊은 세대에게 팝업 스토어는 곧 예쁜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사진에 잘 나오는 독특한 디자인은 필수가 됐습니다. 또 팝업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굿즈나 한정판 제품들은 방문객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데요. 그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소장 가치까지 더해줍니다. 팝업 스토어의 이런 변화는 요즘 시대 소비 트렌드랑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갖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걸 남들과 공유하는 데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흐름에 팝업 스토어가 고객들의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공간인 거죠. 또한 마케팅과 홍보 효과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 만지고 느끼는 오프라인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고 새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도 바로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팝업 스토어는 이제 브랜드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고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기발한 홍보 전략이 우리를 찾아와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김설아 작가는 흙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담아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균열과 틈의 불완전함으로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김설아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꾸물꾸물 거리는 무언가, 움직이는 무언가, 내 삶,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작업을 해왔어서. 흙은 작가에게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과 시간이 녹아들어 삶의 흔적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은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정의 결을 드러냅니다.
저는 제 안에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삶에 뭔가를 투영해서 나는 천천히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는 재료와 마주하는 매 순간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표현합니다. 쌓여가는 감정과 흔적들은 관객과 삶을 나누는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완성된 형태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시간과 감정들이야말로 작품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초반에는 형태에서 깨져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이 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런 균열의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중요시 여겨서 이번에는 제 삶의 그런 유기적인 현상,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둬서 다른 유약을 사용해가지고 좀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답게 계절과 바람, 시간의 흐름이 남긴 흔적들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균열과 틈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일부로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이 삶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들마다 그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이걸 깨부치고 새롭게 나아갈 거야 라든지, 그런 그 어두운 뭐 환경이라든지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깨치고 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힘이 아닐까 싶어요. 삶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그런 흔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닮은 점과 위로를 발견합니다. 이걸 만들어서 흙 상태일 때 깨가지고 다시 다른 흙으로 붙여가지고 연결하는 작업.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제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그 틈에서 나타나는 이런 유기적인 느낌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르게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시작을 했지만 천천히 손의 감각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저절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그 삶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균열과 흔적, 지문 하나하나가 작품의 본질을 만듭니다. 이 불완전한 자국들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작가가 지나온 시간과 감정을 기록하는 증거입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그것은 관객과 작가 사이의 깊은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김설아 작가는 흙이라는 자연의 언어를 통해 삶을 말합니다. 완벽함보다 불완전함,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담아냅니다. 그의 작품은 형태를 빚는 기술을 넘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전합니다. 흙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다시 마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어느덧 여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하루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